5월 24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월 26일 오후 7시 반에 당산동 제 연구소 강당에서 오프 더 톡 강연회를 가집니다. 문재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보수 스스로가 망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 방향을 잃고 목표를 상실한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그날 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슴에는 수인 번호를 달고 그리고 처음으로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억지로 집게로 올림머리를 하고, 저는 그 지경에서도 올림머리를 하는 이유를 참 이해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차고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단 6마디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일 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본인 말대로 가족도 없고 아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기대했습니다. 뭐 경제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은 안보를 정상으로 올려놓고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이라도 좀 하고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요. 점점점 기득권 지향이 되어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안보를 잘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통진당 해산한 것 빼놓고는 대미관계, 대중관계에서, 대일관계에서 엉망으로 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정책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위한 방향으로 갔고, 그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올바른 개혁이나 부패 척결은 목소리만 무성했지 거꾸로 갔습니다. 담뱃값을 건강운운하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겠다 이 생각을 했고, 조원동인가 하는 경제수석이 거의의 틀을 뽑듯이 고통 없이 세금을 받아낸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모습, 결정적으로는 창조경제센터니 돌아다니면서 재벌 회장들 끼고 다닐 때, 더 나아가서 뉴스테이 운운하면서 이름도 좋잖아요 할 때 저는 마음에서 박근혜와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인방과 정윤회 문제 등에 있어서 이들을 내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집단 테러에 가까운, 한마디로 사회적 압박은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아,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때도 나한테 욕을 했다, 이런 논리가 입증이 되더만요. 자, 저 지경까지 이르도록 한마디로 자신을 방어해 나가는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몇 번의 계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했더라면 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누님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 박근혜와 함께 정치 인생을 마치겠다라는 사람, 문고리라고 하는 간신들은 정말 내시처럼 착 달라붙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고 빨대를 곳곳에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수준이 최순실 수준에서 놀아나게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 판단을 하는 사람 그 누구도
한마디로 박근혜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같은 사람은 내치고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만 주변에 두면서 그들에 의해서 인사 추천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문화 권력이니 별별 희한한 인간들이 체육 권력이니 주변에 다 등장해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는 오늘날 자신이 저지경이 되는 과정에서 방어할 정상적인 판단이나 능력도 상실한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보면 그가 현상을 얼마나 오판하고 있는가. 1월 25일께입니까? 정규제 TV에 나와서 하던 이야기를 보면 바로 한 2달 뒤에 있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강용 박사모 회장 겸 당기국 사무총장은 당기국 대변인이죠. 대변인은 구속영장에 대한 최종 심사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고소고발 내부에서 뺄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자초한 거고 솔직히 박근혜를 찍고 지지했던 저 자신의 책임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자성을 합니다. 이런 자성들 때문에 제가 정치권에 얼씬도 안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한쪽에서는 추도일이 사실상 축제였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었을 때 친노와 불화하고 반노에 앞장서다가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저는 노무현 시대가 잘 되면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산속에 가서라도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이 잘 안 되더만요. 그들이 이야기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한마디로 누구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올바른 세상은 노무현 정권에서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재벌이 덕세에서 권력을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고 부동산 투기판이 판을 치고 벤처 사기니 심지어 바다 이야기 전자 오락 노름 게임 사기까지 전국도를 판을 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섣부른 종북 친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빌빌 사던 운동권 건달들이 전부 한 벼슬을 차지하면서 사회 중심에 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자리씩 깨어찼던 운동권 출신들, 저는 운동권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했지요. 하지만은 주사파나 잘못된 사고로 무장되어진 그러면서 패거리로 똘똘 뭉친 그런 운동권을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도 혐오했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무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드디어 권력을 잡았고 사회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원찮다고 생각했던 한 후배는 그때부터 잘 나가더만요. 자, 어쨌거나 그 시대는 몰락했고 그 뒤로 자신들 스스로가 패족이라면서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은 한마디로 권력을 다시 잡은 친노 운동권들의 축제일 일이었다
승리 선포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우 씨는 어제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도식 인사말에서 탈모 때문에 삭발을 했지 사회 불만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전국의 탈모인에게 위로와 정을 전한다. 이렇게 농담까지도 했습니다. 2년 전에 노건우 씨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온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와는 달리 머리는 빡빡 깎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DJ와 노무현을 포함한 지난 20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9년, DJ 노 10년에서 지난 20년, 정확하게 말하면 19년 몇 개월이겠죠. 이 20년을 성찰하고 지난 노무현 정권의 참여 정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정치는 비정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지만은 이제 꿈이 다시 시작되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 이제 남은 5년 동안에 성공을 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노무현의 계승자로서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은 없었겠죠. 사실 문재인이 노무현의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맡음으로써 노무현의 계승자가 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으면 그는 오늘 대선 후보가 되는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10년을 모두 성찰하고 노무현 정권 시대를 뛰어넘겠다고 했다면 노무현 정권 시대에 나온 문제들을 문재인 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한마디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이 과정이 공정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를 이룩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봉잡은 시대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성찰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세력들에 대해서 정오와 분노, 원망을 쏟아냈던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머지 정치 세력을 적으로 삼고 한마디로 언론과도 싸웠고 검찰과도 싸웠지만 검찰과도 언론과도 다른 어느 세력과도 한마디로 제대로 개혁하지도 못했고 그들을 굴복시키지도 못했으며 그들을 제대로 된 검찰과 언론으로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온 사방을 수시는 됐지만은 정리는 하지 못했고 애초 정리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준비 없이 집권한 섣부른 운동권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 이것이 그야말로 노무현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운동권 이념은 이념으로만 간판으로 끌어놓고 그러면서 돈에 약하다 보니까 재벌이 나서서 노무현 정권의 오른팔 왼팔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를 매수했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재벌의 의지에 따라서 주요 정책이나 토지정책, 토목건설정책, 더 나아가서 재벌들에 대한 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FTA를 했다.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반대함에도 재벌들이 그것을 원했으니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옳았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FTA를 추진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중에 삼성의 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곳곳에서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의 이익에 부응하고 그들을 갖다가 떠받치는 역할을 국가기구가 수행한 것이 노무현 시대였다는 겁니다.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250개에서 600개가 넘도록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골에서 논농사 짓던 사람들도 자기 논이 개발 붐에 들어가면서 수십억 수백억 보상을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성공하고 그러면서 전 국토 곳곳에 부동산 시행사업이 판을 치면서 지금은 노인네들만 있는 종로 상가나 강남의 강남역 근처가 온통 부동산 브로커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면서 한마디로 집이 없는 사람은 다시는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제가 IMF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꺼져서 시들어가는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만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녁에는 재벌과 만나면서 낮에는 입으로 운동권 이념을 부려짓고 친북도 부려짓고 종북도 부려짓었습니다. 그래서 간첩은 다 사라져버렸고 간첩 잡는 기관은 간첩을 눈앞에 보고도 잡지 못했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정상회담이 추진되어서 NLL 문제까지도 논란이 벌어지는 단계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대를 빨리 잊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도 사람이고 그도 공과 가가 많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재평가해야 된다. 그동안 조롱하고 조소를 받는 어떤 억울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시대의 재평가를 문재인 당선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도 탈근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은 인정을 하고 서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했다라는 그 정신은 인정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서민이 어렵게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에서 노무현 정권은 자신이 내건 최대의 가치를 배반을 했습니다. 결국 분노, 정오, 패권, 적대 이런 부분들이 판을 친 세상이고 자신들만 정이고 나머지 세력들은 불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으로 권력자들이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남 못지않았고 권력형 스캔들도 남 못지않게 많이 생겼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부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 동기는 촛불 시위에 대한 보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지적된 팩트들은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제시되었던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부패 문제들에 대해서조차도 다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가족이나 측근들이 옳았다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틀린 것은 틀렸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해야 그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추도식은 정말로 아름답게 또 한을 푼 사람들의 일종의 한풀이 굿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준인가 하는 가수가 나와서 친구라는 노래를 부를 때요. 80년대 초에 저도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데모를 할 때
참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저녁에 하숙집이나 자취방에서 그 노래 같이 부르면서 울분도 숱하게 토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래가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노래 같지는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어제 그 장면들을 보면 친노가 아니더라도 숙연해지고 마음이 징해지는 부분을 느꼈을 건데요. 문제는 그들의 다시 승리했다라는 그들만의 잔치로 인식을 하다가는 절대로 문재인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겼으니까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5년 뒤에 지금 이긴 것이 굴욕으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저는 권노갑 씨 집에서 같이 TV를 봤습니다. 그때 제 처지도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었고 권노갑 씨도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병상련 둘이서 취임식을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권노갑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양반, 오늘이 최고로 좋은 날이고 내일부터 내리막길인 걸 알면 좋을 건데 그 뒤에 권노갑 고문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저도 참 그 뒤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이 절정이고 그 뒤로 노무현 정권은 무너져 갔습니다. 탄핵에서 살아나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너져 갔고 마지막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노무현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노무현을 모르고 당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안희정은 패족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조용히 사라졌고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지자체 선거에서 2010년에 패배하고는 다들 나와서 이제 정권을 넘겨받겠다 했지만 2012년에 박근혜한테 또 졌습니다. 이제 박근혜는 수인으로 재판정에 섰고 그들은 어제 축가를 불렀습니다. 자, 국가를 위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수 진보 정치인이라는 사람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 잘하면 그것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비싼 교훈을 제대로 성화시켜서 문재인 시대의 승리를 과연 끌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